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2025년도 생활지원사 채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생활지원사 채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생활지원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깜빡 잊고서 지원을 놓치실까봐 이렇게 오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사라는 것이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본인들의 홈페이지나 또는 이렇게 정해진 고용24 과거의 워크넷이었죠. 이런 일부 사이트에만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고 깜빡하면 지원 시기를 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원 시기를 한번 놓치게 되면 또 1년을 기다려야만 지원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로 지금부터 채용 공고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장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케어 난이도가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와 다르게 쉬운 편이죠. 그래서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생활지원사를 생각하는 분들은 근무 시간이 하루 중에 5시간 정도로 그렇게 길지도 또 너무 짧지도 않은 적당한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중장년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사 직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 보셔도 되고 다른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생활지원사 구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와 겸직은 안 되는 것인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채용 공고를 찾아야 하는지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문요양보호사와 상당히 유사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생활지원사인데요. 돌봄의 필요도가 높은 중증 노인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낮은 경증 노인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인 것이죠. 이것은 지자체에서 정해둔 기관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가기 전 단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돌봄 난이도는 높지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방문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요양과 생활지원사를 함께 근로하기를 희망하거나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답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작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생활지원사의 자격 조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라고 나오죠. 의지만 있다면 나이와 학력, 성별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또 짚어드리면 여기 우대사항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분명 우대사항이지만 작년부터 많은 경험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최소한 이 자격증들은 우대가 아니라 필수 자격증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 자격증이 없이 채용이 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표에 보면은 자격에 관한 별도 부과 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나오죠. 즉 큰 틀의 조건은 이 정도인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원하는 구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자체나 기관의 구인 공고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우대한다는 곳도 있고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니까요. 본인이 지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잘 찾아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의 겸직을 지향한다. 겸직으로 인한 방문요양 서비스 유인 우려라고 나오죠. 자, 이게 참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로하면서 생활지원사로 동시에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지향한다. 즉, 방문요양보호사와 겸직을 하는 것이면 채용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은 방문 요양보호사를 기존에 하면서 생활지원사로 지원해서 채용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를 구인하는 기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향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왜일까요? 그냥 불가능합니다 라고 써도 될 텐데 말이죠. 자, 이것은 사실상 겸직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고용의 관점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겸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노인의 입장에서 나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볼까? 이렇게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방문 요양 서비스로 유인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렇게 겸직 지향이라고 명시를 해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던 어르신이 쉽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장기요양 서비스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의도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로의 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과 대치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에 눈에 띄게 많이 나오고 있는 문구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 차량으로 실제 운행이 가능한 점을 필수 사항으로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업무하는 지역과 일치하는지도 자격 요건에 넣어두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PC 활용도, 그러니까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대 조건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생활지원사의 급여는 대략 130만 원이 조금 넘는 급여입니다. 이렇게 주 5일 하루 5시간으로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휴게 시간 포함된 거죠. 자,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급여와 근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스스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만 참고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내해드린 내용인데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채용 공고를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이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를 구인하고 관리하는 기관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들어가시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사업 안내, 그 다음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사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소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상단의 메뉴들 중에서 수행기관 현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 시도별로 수행기관 이름과 주소까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복지관이나 노인지원센터 등이 많은데요. 여기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과 가까운 기관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것을 누른다고 그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기관명을 메모해 두셨다가 네이버 등의 검색창에 기관명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을 다시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를 한번 보면요.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여기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 봅니다. 채용 공고란이 바로 보이는 홈페이지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곳은 게시판 탭에서 공지사항을 누르니까 채용 공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만 65세 미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필수사항이 되어 있고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업무 경험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구인 공고를 찾아야 할지 감이 오시죠? 생활지원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 잊지 마시고 제가 방금 안내해드린 그런 방법으로 거주지 근처의 기관을 검색해서 구인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